네, 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자, 이곳은 아시다시피 조선인들이 강제 징집돼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일본은 이것을 일본 산업혁명의 현장이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 측은 반드시 이곳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것임을 명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일 간의 협의도 있었고요. 또 일본 측이 그런 약속도 한 바 있었는데 막상 등재되고 나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등재되고 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건지, 처음부터 안 할 만한 생각이었는지. 한국의 외교부가 뭐 알고도 당한 건지 이거 모르죠.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forced labor하고 forced to work하고 이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제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 공부도 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군함도에서 강제로 징용을 당했던 분들의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국가적인 사과라든가,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가 한일 협약에 의해서 개선된 이후로 다시는 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사실은 그거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굴욕적인 그 외교적 일종의 실수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갖다도 찾아내고 그것을 또 국제법에 호소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야 될, 그걸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기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받아낸 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기록의 주석 부분에, 그것도 주석의 참고 사항에 그 강제로 자기의 의사와 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기록으로 말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아주 유명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함도가 일본인들조차 잘 몰랐던 곳인데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는 그런 근대 문화유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측이 이 문화유산 등재 시에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정보센터 설치를 포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자, 그랬는데 등재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안내서에도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 있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근현대사를 갖다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기록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광주의 그 도청, 옛 도청사를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거기서 그 학살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고스란히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옛날 정권에 의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자기네들 과거의 정권이 했던 일이라고 해도 그걸 기록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내에서 어디에도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정보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군함도의 소유가 민간 기업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우리는 전혀 뭐 들어본 바가 없다. 지시받은 바도 없고. 뭐 지자체에서도 들은 바가 없고 정부를 통해서 들은 바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입을 싹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의 맞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일본에게 또 당했나,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자 맞대응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기록 자료들을 우리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신청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된 거죠. 이런 걸 일찍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그 제안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사실 그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문화재청 같은 곳에서 직접 주도는 못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이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네.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또 이 군함도와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또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등재하려고 하는 기록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네. 국무총리실 소속이거든요. 2004년 이후서부터 꾸준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네. 무려 33만 6,797건이 네.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난달 마감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 공모에 접수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록유산 후보를 놓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유네스코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각 나라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거 아니면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요청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건데 뭐 엄청난 그 자료들이죠. 지금 뭐 조사서만 22만 7,100여 건, 네. 그리고 지원금 지급 심사서가 10만 한 5,400여 건, 네. 구술 자료가 2,525건, 사진 자료가 1,226건. 이 중에서는 이 일제가 직접 생산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가 뭐 넘치겠죠. 그리고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라는 그 산 증인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구술 자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구술 자료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여타의 조사들이 너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네. 이게 2004년도에 비로소 만들어져가지고 진행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정부가 2004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엄청난 피해들을 갖다 입었는데 그걸 조사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실제로 좀 한 20년 전, 한 1980년대 정도만 조사를 했어도요, 이 33만 건이 330만 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유실되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료가 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잘 모아둔 게 이것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세계 그 기록 유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대단하고 네. 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민간에서 이걸 준비를 해서 추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정부의 정부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림들은 상당히 그래도 좋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성수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부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민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맞대응 형식으로 나간다. 이것이 정부로서는 또 상당한 나름대로 외교적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과 일본의 그 외교 쪽에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은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막 그 관계 개선의 기운이 생기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한일 정상회담도 예. 상당히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찬물을 끼얹는 행위죠? 근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막 하고 일본이 우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 뭔가 부담을 안고 들어오게끔 해줘야 그래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낼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뭘 얻어냅니까? 네. 일본한테서 얻어낼 것들이 있어야 외교적 승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언론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의 언론들은 과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들은 특히나 이제 산케이 신문 같은 데는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다 취하고 있고 교도통신 같은 경우도 팩트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일본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등재를 못하게 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유네스코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일단 이것이 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확률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다른 정부에서 사안과도 경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4.19 혁명 관련 기록물도 있고요. 네. 또 지금 한 12건 정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4.19 혁명 기록물과 더불어서 강력한 그런 것이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뭐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난 바 없다. 다만 국내 심사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겠다. 또 등재 신청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극해도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자극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솔직히 말해서 일정 정도 외교적으로 얻어낼 성과들이 있으면 살짝 이번에는 빼고 네. 이번엔 4.19를 올려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에 또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얻어낼 게 있으면 또 살짝 빼고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작전을 짜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무기가 생겼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쪽 후보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반 이상, 50% 이상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서 선정될 확률이 17% 정도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50%를 본다는 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네. 우선 첫째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고 네. 또 독창성과 비대체성이 있어요. 지금 일본의 기록물들, 일본에 관련된 기록물들 중에서 특히나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록, 그것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잔인한 그런 전쟁 폭력에 대해서는 네. 보존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다 부합하고 여기에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네. 지금 이제 일 다 했다고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네. 해체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면서 이런 일종의 압력을 넣을 때 하나의 지렛대처럼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공신력을 더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던 거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거다. 이러니까 공신력이 생겼는데 이제 그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다음부터 이번에 그럼 등재가 안 되면 내년, 후년, 내후년으로 갔을 때 가면 갈수록 또 얘기할 것들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본 측은 유네스코 심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사항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이 순전히 산업혁명의 현장이라는 그런 가치만을 둔다면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역사적 진실 차원에서도 좀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국내 여론이 얼마나 이것을 응원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여론은 네티즌들이라든가 이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리꾼들은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적 후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성금도 내겠다. 또 제발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맞불 작전 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일본의 강제징용의 기록들이 딱 도장이 찍혀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다 2004년에 해놨잖아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왜 계속 지속시키지 않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좀 더 잘 살려서 활용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 좀 해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사전 검열하고 심의에 개입했다. 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솔직히 저는 그 문화예술인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거의 만행이거든요. 그 만행들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의례성 답변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지원 프로젝트는 지원은 정부가 하는 거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재원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만든 재원이에요.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민간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복권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복권기금도 사실 거의 민간이 만든 거죠. 복권은 사료 쓰니까 기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정부의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를 거의 민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분배를 해줄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우수작품한테 분배를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심사위원한테 압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 작가를 빼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2년 전에 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했는데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 이런 참혹한 일을 한 사람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거부했어요. 야,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작품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의 작품을 갖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정치 보복일 뿐이다. 거부를 하니까 심사위원들을 따로 모아서 압력을 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작가를 찾아가서 당신이 빠지지 않으면 나머지 7명도 다 돈을 못 받게 된다.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작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작품은 연극입니다. 연극입니까? 예. 근데 연극인데 한 작품에 2억 6천까지 지원해 주는 창작산실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2억 6천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또 실현 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사의 엄격함도 그렇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작품이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를 찍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작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영 연출가라고요. 1999년에 데뷔작을 낸 이후로 지금까지 연극계의 대들보였습니다. 그런 연출가의 작품을 이번에 이렇게 압력을 해서 탈락시킨 건데 문화예술위원회는요. 예전에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이 진흥원이 너무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그 행정적 서비스를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민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의 예술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장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기 논문 지도교수를 밀어넣고 또 문화예술위원들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논란을 빚었는데 네. 급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일 말고도 문화예술 창작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윤택 작가를 뺐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던 것이 이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외에도 인사에서도 아주 엄청난 뭐 문제들이 계속 다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또 그 산하의 문화체육부 내에서의 고위직들이 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갖다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문화정책이 가장 정치적인 성향의 정책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